오케이. 자, 아유, 갑시다.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에 관련돼서는 방금 이쪽에서 얘기 한번 했습니다. 자, 요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하나 103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3분의 x 플러스 1의 n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요게 지금 an이라는 수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1항이 3분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2항이 3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뭘 더 곱한 거예요? 초항을 곱한 거죠. 이 초항이 그냥 공비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초항과 공비가 지금 둘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만 1인 경우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초항과 공비가 똑같잖아요. 어차피 얘가 R이면 R이 0인 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극한값이 수렴하겠네. 괜찮죠? 얘가 수렴한다. 얼마로? 0으로 수렴합니다. 물론 1인 경우에는 1로 수렴하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지만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경우가 수렴할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x값 중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n제곱이 an.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극한 씌우면 0으로 나와요. 괜찮죠? 되는 거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는 x값이 2라고 한다면 저기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얘는 3분의 2 더하기 1의 n제곱이라서 그냥 1의 n제곱이에요. 1. 극한값이 1로 수렴을 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딱 요 범위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냥 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6개네요. 그렇죠? 답이 6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4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104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공비 조건도 또 있어요. 자, 얘는 초항이 x-4 곱하기 2-x고요. 공비가 1항, 2항 비교해봐요. 공비는 2-x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초항이 0 되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공비인 2-x가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죠? 수렴 조건이 되기 위해서. 로그가 빠졌어요. 아깝다. 오케이. 이 공비가 얼마 사이에서야 수렴해요? 그치.
크기가 1보다 일단 작아야 돼.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야죠. 왜냐면 마이너스 1과 이상이어야 너한테 씌웠을 때 0으로 가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개통은 빼줘야 돼요. 오른쪽은 1 됐을 때는 수렴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1, 2, 4. 오케이. 1, 2, 3. 그런가? 1, 2. 그러네. 답이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오케이. 잠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맞는데? 잠깐만. 근데 얘는 등호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가 등호가 있고 여기 등호. 오케이. 바쁘다 준호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초항으로 볼 수 있는 게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E-x네요. 다시 한번 초항이 0인 경우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만 1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항이 0인 경우라면은 x는 4, 2 둘 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경우는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x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3과 1이고 부등호는 반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 4랑 1, 2가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정수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4. 그래서 다 곱하면 그냥 8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에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07번인데 얘가 지금 딱 한 문제밖에 없어서 되게 외로워요. 이거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107번. 이거 나중에 다른 RPM이나 마플 시너지나 여기에서는 문제가 좀 충분히 많으니까 그쪽에서 좀 더 연습해 보기로 하고요. 107번에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등비 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중 항상 수렴하는 걸 골라달래요. 자, 얘가 기역,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고요. 디귿은 아래 이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기역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래 범위가 얼마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초항도 R, 공비도 R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한다면 R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R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R에서 무슨 값이 나오더라도 이 중에서 항상 수렴하는 거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집어넣어보는 거. 이건 좀 힘들겠죠? 실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얘가 수렴할 수 있는 범위를 뽑아봅시다. 그럼 얘도 초항과 공비가 다 마이너스 2분의 R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수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딱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 부도 바뀌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공비가 이 안에 있으면 수렴을 하는구나. 근데 잠깐만, 얘는 이 안에 포함되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는 R값 어떤 게 나오더라도 얘는 무조건 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자,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벗어나는 게 있다면 수렴 안 합니다. 자, 니은 디귿 직접 조금만 풀어볼게요. 니은 디귿.
얘가 수렴하는 거면은 얘가 수렴하고 있다면은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그치만 1보다 작거나 같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얘를 수렴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구간 전체로 이 안에 다 포함되죠. 그럼 여기는 어떤 값도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 그치. 오케이. 봐봐. 그치. 이거 좀 헷갈리죠. 근데 봐봐요.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실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음수가 못 나오지. 근데 얘는 있으면 많아요.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R제곱이 1보다 작다? 그럼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저 구간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치? 그럼 얘가 수렴하게 하는 모든 R값에서 얘가 다 수렴을 해버리죠. 일단 잘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1? 네. 저 영어로 완전 포함. 그치. 이게 사실 짝수제곱이잖아요. 네. 사실 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다 돼요. 하하하, 오케이. 얘는 근데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초항도 R제곱이고 공비도 R제곱이니까 요 n 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딱 6이네요. 그래서 R의 범위가 3배에서 1 더한 마이너스 2, 3배에서 1 더한 4.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죠. 여기는 어떤 값도 얘를 수렴하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얘는 초항도 R제곱, 공비도 R제곱이죠. 그러면은 뭐 공비 조건만 써도 되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실수 제곱이라 음수가 어차피 안 나와요. 얘랑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바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값이 이 안에 다 포함되네. 얘도 다 수렴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니가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유형 15번, 유형 16번.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 16번. 그냥 중간고사 무조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자, 왜? 당장 3월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와요. 진짜로. 선택 과목 8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얘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죠? 자, 유형 16번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유형 16번은 유형 15번이 돼야 가니까 15번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 사실 얘는 그냥 풀어보라 그래도 대충 감은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8번.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모든 극한은 다 꼴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R의 무한대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무한대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넓게 큰 틀로 보려면 일단 얘가 얼마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괜찮죠? 그럼 R의 무한대제곱은 등비 수열의 극한이네.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초항과 공비가 R인 애잖아요. 아까 한 것처럼 이거 그대로 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 딱 기준이 뭐예요? 크기가 1인 거죠. 크기가 1. 그리고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크기가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괜찮죠? 그래서 나눠볼게요. 몇 개로? 4개로. 5개로 나눠도 되지만 4개로 나눕시다. 왜?
아예 어차피 아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얘는 부호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는 걸로 본다면 분모 문제가 똑같네. 그쵸? 얼마예요? 1이에요. 요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그렇죠? 아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그게 지금 딱 요 내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아래 무한대제곱은 얘는 빵으로 나와요. 빵빵.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 얘는 크기가 1인 걸로 쓰면 안 돼요. 1과 마이너스 1은 구분해줘야 됩니다. 왜? 1인 경우는 수렴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칠 수가 없어요. 따로 봐야 돼요. 그러면 R값이 1이면 얘 1이잖아요.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그쵸? 그러면 2분의 빵. 그쵸? 2분의 빵. 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이너스 1인 경우. 잠깐만. 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 무한대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1로 나오면 그래도 2라고 돼서 괜찮지만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됩니다.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괜찮죠? 한마디로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예 정의가 안 된다. 괜찮죠? 아예 정의가 안 돼요. 아예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A가 결국 마이너스 1이네요. 자, B는 1이구나. 그래서 A 값과 B를 더해주면 빵. 오케이. 답이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9번 한 번만 해볼게요. 109번. 좀 헷갈린 거나 질문할 건 없을까요? N이 2분의 1이 아니고 R이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힌트 좀 줄까요? 그러면 얘는 아래 크기가 1보다 크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2 같은 걸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1, 2의 2n제곱.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그럼 1은 무시할 수 있는데 분자가 훨씬 커요. 그죠? 말산하겠지. 그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을까?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요거죠. 오케이. 어떻게 잘 찾았어요? 오케이.
감 좀 잡고 있는데 우리 숙제를 양심의 손을 얹고 숙제 많이 했어요. 요거 말고 RPM도 줬는데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 다 해서 오답까지 고쳐야 돼요. 다들 되게 잘 풀었습니다. 그죠? 사실 얘는 케이스 구분 안 하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일단 한번 다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 키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크기 자체가 발산을 해요. 무시. 자, 그럼 아래 n제곱. 그쵸? 얘는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럼 r 값이 만약에 막 2처럼 1보다 큰 값이면은 무한대로 가겠지만 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발산. 그죠?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크기가 1보다 작다. 엥 빵빵. 괜찮죠? 빵빵. 0 플러스 1분의 0.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R 값이 1이면은 1 더하기 1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이 나오겠고 R 값이 마이너스 1은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구나. 미안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얘는 분모가 0 될 수 있어서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어차피 진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발산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고 2분의 1이면 0의 소리 받는다. 이 안에 있는 값 중에 2분의 1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요게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살면 다 어차피 0으로 간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아요. 자, 디귿.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얘만 수렴하냐? 라는 거예요. 아니, 얘도 수렴한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야 맞아요. 괜찮죠? 들어가야. 오케이. 속도를 점점 올리고 있는데, 그죠? 첫 수업은 당연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게 천천히 나가요. 근데 점점 하는 걸 보면서 속도를 올리고는 있는데, 되게 잘 합니다. 진짜로. 근데 어차피 급수 단원 들어가면 다시 또 느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 이게 고3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하겠지만 저기 라이트 센, RPM 센, 그죠? 이런 무난한 문제, 이게 비단계 기준이에요. 자, 이런 유형서들, 일반 유형서들이 마스터가 됐다. 그럼 얘는 수능 기준으로 몇 등급 나올까요? 조금 짠 것 같아. 3 나와요. 진짜로 3 나와요. 진짜로. 얘만 마스터해도 수능 때 3등급이 나와요. 왜? 내가 왜 자신있게 얘기하냐? 여지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요. 여기서 마스터라는 기준은 딱 무슨 뜻이냐면은 보면은 어떤 걸 줘도 1분 내에 풀어내는 거예요. 자, 심지어 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 갑자기 옆에 있을게요. 야, 이 문제 하나 풀어. 후다다다다. 뭐가 나오더라도 그게 마스터입니다. 그게 이 비단계 정도까지만 가도 수능 때 3등급이 나와요. 그거는 수원, 수토, 미적분 다 유형서가 마스터가 됐을 때 얘기예요. 내신은 미안해 4 나와요. 왜? 이 지역 학교들이 보통 일반적인 전국 지역보다는 좀 센 게 맞아요. 재수생이 포함돼서도 힘들어요. 특히나 영어. 미안해, 영어는 진짜 힘들어요. 요거는 내신에서 등급 따는 게 미적 선택이 등급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인구수가 달라요. 인구수가.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랑 이과 비율이 거의 8대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심하면 9대1 나와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막 한 명만 1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많으면 한 2명, 정말 많아도 한 2명 정도 나오겠다. 진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남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보통 한 5대5 가까이는 나와요. 5대5 가까이는. 이과랑 문과가 물론 6대4 정도 되기도 하고 4대6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비등비등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미적분이 확통보다는 등급 따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왜? 보통 이제 약간 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베이스에 있는 친구들, 그죠? 이제 바닥을 좀 깔아주고 있는 친구들이 다 확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과이거나 남고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저기 확통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부터 일단 마스터 쭉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숙제로 주고 있는 게 요거 진도 나오고 있고 이거 숙제로 주고 있죠? 아우, 얘네 둘은 일단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 아니 3월 딱 들어갔을 때 기본기는 일단 잡고 있어줘야 그 다음 단계를 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3월부터 뭐 나갈 거냐면은 교평수라는 교재로 나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얘기했나? 교평수라는 교재,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든 교재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면 돼요.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들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만든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자이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이스토리. 근데 이거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구분을 해놓은 상태라서 스텝 1이 지금 이거 한 B단계 정도쯤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일단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 스텝 2 정말 잘한다 그러면 스텝 3. 스텝 4는 뭐냐? 난 100점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친구들. 이름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능 기준으로는 최고 난이도 문제들, 뭐 각종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까지는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그러면은 스텝 4를 안 하면은 1등급은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 1등급 나와요. 스텝 4 안 해도 1등급 나와요. 진짜로. 올해 수능에서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1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별 차이 없어요. 직접 풀어볼게요. 111번. n이 x로만 바뀐, r이 x로만 바뀐 상태예요. 자,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f-1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보고, 8분의 3 집어넣어서 보고, 4 집어넣어서 보고, 그냥 세개 값만 구해줘도 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f-1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f-1. 자, 얘는 그냥 나중에 쓰고 지울 거예요. 왜? 나중에 설명할 게 따로 있으니까. 자, f-1이면은 -1의 2n제곱 플러스 1부대 -1의 2n-1제곱, 그 다음에 x에다 또 -1 집어넣었으니까 -2-1. 그쵸? 뭐야? 왜 이렇게 풀지? x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최선이에요. 이따가 설명할 건 그걸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답 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짝수 제곱이에요. 무조건 1로 나옵니다. 플러스 얘는 뭐 무한대제곱이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한 번만 구해볼게요. 값 집어넣어서 가주면 됩니다. 이따가는 이렇게 풀이할 거예요.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아, N은 어제 무한대로 가죠. 그치? 근데 아니지.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4의 무한대적이니까 얘 무한대로 가요. 그럼 오히려 뒤에 있는 상수항들이 의미가 없는 애들이 되지. 그러면은 분모가 그렇죠. 근데 분모가 더 커. 한계가 더 많아. 이게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네, 그러면 4분의 오케이. 엥? 아니, 지금 얘기가 지금 괜찮은데 문제는 어차피 꼴만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무한대로 가지,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1과 7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어. 빼버리면 돼. 무시하면은 둘 다 밑이 4짜리죠. 근데 분모가 분자보다 4가 한 개 더 곱해져 있어요. 그럼 약분한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 그치? 그럼 분모가 4고 분자는 1. 얼마로 수렴해요? 4분의 1이야. 이걸 직관적으로 가야 돼요. 안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x분의 1까지 맞았어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4 같은 경우는 크기가 1보다 큰 게 맞죠. 그러니까 4 집어넣으면 4분의 1로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두 번째 8분의 3도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얘는 리미트 8분의 3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8분의 3의 2n-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4분의 3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꼴만 봐봐요. 얘는 지금 0으로 가고 1, 얘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쵸? 자, 그리고 F4.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4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4의 2n-1제곱 플러스 4, 2, 8 빼기 1. 자, 꼴을 봐봐요. 어차피 그냥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상수니까. 얘 무한대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너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물론 안 지워도 볼 수 있어야겠지만 일단 얘나 값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본다.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한 개가 더 많은데 통째로 약분하면 얘는 그냥 4만 남죠. 그래서 4분의 1이구나. 그래서 3개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4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는 값만 구해내는 방식의 풀이 방법이었고요.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좀 난이도 높게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아예 그냥 얘의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자, 일단은 식 정리부터 해봅시다. 자,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면 얘는 다 발산해요. 너네 무시. 그쵸? x분의 1. 자,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 그럼 얘네는 다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없어지니까 1분의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x가 1인 경우에는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빼기 1. 그쵸? 2분의 2예요. 1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쵸?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아까 계산한 거 그대로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인 거 찾고 8분의 3인 거 대입해서 4분의 3 빼기 1 찾을 수 있어요. 4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4분의 1인 거 찾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어떤 풀이? 초심자 풀이. 처음 이제 내가 진짜 헷갈려 이럴 때 쓰는 거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이게 마이너스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마지막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 번만 좀 가봅시다. 그래프. 왜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안 해놓으면은 그죠, 내신에서는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어가지고 그래프 그릴 줄 모르면 이거 못 풉니다. 나중에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 얘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그러면은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나올 텐데 x분의 1? 이거 어떻게 그리지? 모르겠으면 저만 하나씩 찍어주면 되죠? 쟤는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와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괜찮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져요? 아니, 1보다 큰 것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값 1보다 작은 애들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들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예요? 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저 2x 마이너스 1, 얘는 지금 기울기가 2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면 1,1 지나가죠. 2도 지나가는 이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이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왜 필요하냐? 이 그래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을까? 나중에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럴까? y는 mx 플러스 1 빼기 2인 직선과 fx가 만나기 위한, 교점이 만들어지기 위한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얘는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만나기 위한 두 점에서 라고 할게요.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m의 최대값. 얘는 그냥 예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서 기울기는 우리가 몰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이죠. 2점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2점 지나가는 직선인데 뭐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근데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기 위한 m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일단 한 점은 만나고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점점 커졌을 때 언제까지 두 개가 나오느냐? 지금 보면 계속 세 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딱 요 점 지나갈 때예요. 두 개 만나고 있어요. 밑은 어차피 안 만납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때 m의 값은 어때요? x가 2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는 기울기 2분의 3일 때가 최대값이다. 괜찮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변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12번은 나중에 심심할 때 더 해보기 바라고요. 테스트에다가는 꼭 한 문제 넣어 놓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아, 기대된다. 오케이. 자, 그럼 유형 17번으로 갑시다. 유형 17번. 자, 여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온 거예요. 도형에다가 활용하는 거. 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 해봤었을 거예요. 그치만 113번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어요. 자, y는 루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임의점